땡땡땡 차이 깜빵하는 나 혹시 치매일까요?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의 진짜 차이 알려드려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지 않나요? 무언가를 하려다가 잊어버리고 물건 이름이 생각 안 나거나 집안에서 휴대폰을 찾아 헤맸던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혹시 나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의 차이를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실제 사례와 예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온 가족 건강을 위해 건강의 여신을 2번 클릭해주세요. 경도인지 장애는 우리말로 말 그대로 인지 기능이 가볍게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보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이 막힐 때가 생기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혼자서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깜빡하거나 물건 위치를 순간적으로 잊는 경우가 많아지고 친구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본인이 깜빡한 걸 알고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며 혼자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약을 챙기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즉 인지는 약해졌지만 자립적인 생활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정도가 더 심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또 밥을 하고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거나 딸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혼동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나 경도인지 장애와는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본인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본인이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의 차이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경도인지 장애는 인지 기능이 가볍게 떨어졌지만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고 치매는 인지 저하가 심해지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단계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본인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치매는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는 잘 관리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진행을 늦출 수도 있지만 치매는 완치는 어렵고 증상 완화가 주된 치료 목표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알고 지내는 75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억력 좋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장 보러 가서 자꾸 물건을 빠뜨리고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병원 검진을 권유했고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이후 이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고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기억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병원 재검에서 인지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호전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근에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 둘째,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헷갈린 적이 있다. 셋째,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자주 잊힌다. 넷째, 대화 중에 단어가 자주 생각나지 않아 말을 멈춘다. 다섯째, 가까운 사람 이름이나 관계가 가끔 헷갈린다. 여섯째, 약 먹는 시간이나 식사 여부를 잘 기억 못한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진행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혈류가 좋아지고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식습관입니다. 견과류, 채소, 생선, 베리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퍼즐이나 숫자 맞추기보다도 글쓰기, 친구와의 대화, 예전 사진을 보며 기억을 되짚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 역시 기억력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약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관리하려는 자세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내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면서 일상에서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돌보는 게 뇌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혹시 최근에 기억이 흐릿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버 세대를 위한 따뜻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억을 지키기 위한 일상 습관 7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기억력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뇌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싼 도구나 복잡한 방법은 전혀 필요 없고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인지 자극 훈련들이고 실버 세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억력 훈련을 함께하면 하루 전체 뇌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먼저 일어나자마자 오늘 날짜와 요일을 말해보세요. 그 다음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동시에 자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 3가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말로 표현해보세요. 말을 꺼낸다는 건 생각을 구조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뇌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은 3분이면 충분하고 아침마다 반복하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간단한 훈련으로는 숫자, 기억과 단어 되짚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자리 숫자를 한번 보고 10초 뒤에 그대로 따라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5271을 보고 다시 떠올려 적는 훈련을 매일 2세트씩 하면 기억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어 훈련도 좋습니다. 음식 이름이나 동물 이름을 5개 이상 떠올린 다음 거꾸로 말해보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토끼, 닭, 강아지, 소를 거꾸로 소, 강아지, 닭, 토끼, 고양이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작업 기억과 순서 기억을 동시에 사용하는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동네 지도를 손으로 그려보는 훈련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트에서 집까지 오는 길을 방향과 거리 감각을 포함해 말로 표현해보면 공간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반복해도 변화가 생깁니다. 손을 움직이며 하는 인지 자극 활동은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이 동시에 자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글씨를 거꾸로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좋은 하루를 거꾸로 쓰면 루하 은조 도루로가 되죠. 이건 단어 구조를 분석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사고가 필요해 뇌에 자극을 줍니다. 또 하나는 사물의 용도를 반대로 상상해보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을 물건을 누를 때 쓰면 어떤 점이 좋을지 생각해보는 훈련입니다. 이건 창의력과 추론 능력을 함께 자극하며 인지 훈련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 종이 접기, 바둑 장기 같은 놀이도 정기적으로 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자기 회상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에 뭘 먹었지, 어제 누구랑 이야기했지, 최근에 기뻤던 일은 뭐였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기억을 꺼내고 연결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답보다는 기억을 꺼내는 과정 자체입니다.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앞서 소개한 훈련을 일주일 단위 루틴으로 만들어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숫자, 기억과 단어 거꾸로 말하기, 화요일은 공간 경로 설명과 지도 그리기, 수요일은 아침 회상 루틴과 자기 질문, 목요일은 거꾸로 쓰기와 사물용도 바꾸기, 금요일은 대화 훈련과 감정 회상, 토요일은 취미와 놀이 집중 활동, 일요일은 전체 복습과 스스로 점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정하면 매일 10분 투자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지속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전 훈련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10분 루틴만 잘 실천해도 경도인지장애 진행을 늦추고 기억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훈련법은 따라하기 쉽고 실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었고 지금 당장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활동인지 강화 게임,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기억력 자극하는 방법까지 더 깊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뇌 건강을 함께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꼭 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치매는 혼자만의 병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겪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리에도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대화입니다. 질문을 자주 던지되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뭘 드셨는지, 어떤 뉴스를 봤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편하게 묻고 힌트를 주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그 기억을 같이 떠올려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이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끝말잇기 5글자 단어 말하기, 오늘 있었던 일 3가지 말하기 같은 말놀이를 가볍게 반복하면 언어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TV 퀴즈 프로그램을 같이 보며 맞히는 것도 좋고, 신문 기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뇌 자극 활동입니다. 중요한 건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족 간 역할 놀이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준비를 함께하거나 반찬을 담고 나누는 과정에서 손과 눈과 입을 모두 쓰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극이 됩니다.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간단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름을 말해보게 하는 것도 실생활 훈련입니다. 이럴 땐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적인 안정감입니다. 불안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는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말과 편안한 눈빛이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주 웃게 해주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농담, 소소한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로 자연스러운 웃음을 나누는 게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결국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지 자극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치매 예방의 기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저장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날의 기억은 오래 남고 불안했던 기억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감정 회상 훈련입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 기쁨이나 감사 같은 감정과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기뻤던 일 3가지를 말해보는 겁니다. 음식이 맛있었다든지, 날씨가 좋았다든지,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든지. 이런 감정이 실린 기억은 뇌에서 더 오래 남고 다시 떠올리기 쉬워집니다. 감정 일기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늘 느꼈던 감정을 한 줄로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평화로웠다, 조용했다, 기뻤다. 이런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통로가 유지됩니다. 옛날 사진이나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어디였는지, 누구와 있었는지를 말해보게 하거나, 예전 유행가를 들으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감정 회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은 공감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로 반응해줄 때, 감정의 연결이 더 강화되고 그 순간이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고립을 줄이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마음 나눌 기회가 없는 사람보다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훨씬 기억력이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정과 기억은 함께 갑니다. 따뜻한 말과 미소 하나가 기억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훈련하려면 감정을 먼저 돌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억은 단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과 함께 작동합니다. 주변이 어지럽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기억이 더 빨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돕기 위해선 생활 환경을 정리하고 시각 정보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열쇠, 약, 지갑 같은 자주 쓰는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 그 자리를 벽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 놓는 곳이라고 써두거나 그림 약통 스티커를 붙이는 식입니다. 일정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장고 앞이나 방문 옆에 오늘의 일정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등을 큼직하게 써두는 겁니다. 손글씨로 직접 써보면 기억 자극에 더 좋고 가족과 함께 만들면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명을 밝게 하고 색을 구분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물건 찾기에도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구 색과 벽색을 너무 비슷하게 하지 않고 동선을 방해하는 물건은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 흐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창문 커튼을 열고 저녁엔 조명을 바꾸는 등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하루를 구분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엔 라디오나 음악 같은 청각 자극을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뇌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경음만으로도 자극이 됩니다. 기억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고 눈과 손이 머무는 곳마다 뇌가 반응할 수 있다면 기억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 분명한 구조, 규칙적인 리듬이 곧 뇌 건강의 바탕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사람이 치매 초기 증상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대화의 흐름입니다. 말을 하다 멈추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도 하죠. 이때 가족의 반응은 기억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피곤해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3번 한다고 해도 그걸 바로잡기보다는 맞아요, 그랬었죠 하고 자연스럽게 반응을 이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고치려 하기보단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름을 헷갈리거나 장소를 잘못 말했을 때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기보단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 근처 비슷한 데도 있었지요. 같이 이야기 흐름을 살짝 바꿔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장을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짧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됩니다. 2가지 이상을 한 번에 말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거나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드셨나요? 그리고 약 드셨어요? 보다 점심 드셨어요. 조금 쉬고 약도 드셨어요. 이렇게 나누면 이해력이 더 좋아집니다. 대화 중 공백이 생겼을 때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안정감을 느끼고 뇌도 그 여유 속에서 반응합니다. 초기 치매 환자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틀린 정보를 정정하는 것보다 그 기억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훨씬 더 큰 치유가 됩니다. 매일 하는 일상의 대화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보다 함께 나누는 공감과 표정이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과 수면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2가지가 기억력과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음식의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흰쌀밥보다 현미나 보리 같은 잡곡, 달콤한 과일보다 베리류나 사과, 튀김보다는 생선구이나 찜, 이런 음식이 뇌에 더 오래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하루 종일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약간의 지방을 포함한 아침 식사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삶은 달걀과 두부 반찬, 호두나 아몬드 한 줌,
소량의 밥과 채소 반찬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68잔 이상은 기본이고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은 꼭 필요합니다. 수면도 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는 동안 뇌에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수면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6시간 이상 꾸준히 자는 것입니다.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며 잠들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후 피하는 게 좋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야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은 양보다 규칙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음식과 수면을 가볍게 생각하면 뇌가 피곤해지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며 그게 습관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도 피곤한 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지키려면 훈련보다 먼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억력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일정한 리듬의 루틴을 만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가 예측 가능하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아침은 뇌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빛을 들여오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늘 날짜와 요일을 말해보는 루틴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어제 있었던 일 중 하나를 말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같은 시간대에 먹고 되도록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순서로 식사합니다.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 아주 강한 신호를 줍니다. 오전엔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햇볕 아래 활동을 넣고 오후엔 기억 자극 활동이나 대화 중심의 시간을 배치합니다. 점심 이후엔 너무 많은 자극보다 편안한 대화나 음악 감상이 더 좋습니다. 저녁엔 하루를 되짚는 시간을 넣습니다. 오늘 했던 일 3가지, 오늘 좋았던 일 하나, 내일 할 일 하나를 말하거나 써보는 습관이 뇌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편안한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며 준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하루 루틴이 규칙적이면 뇌는 덜 피로하고 실수도 줄고 무엇보다 기억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거창한 일정이 아니라 하루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뇌에 가장 좋습니다. 하루 루틴은 기억의 틀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틀이 안정될수록 기억은 그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반복 훈련도 중요하지만 자극을 꾸준히 주는 도구가 있으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억력 훈련 도구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장입니다. 종이에 직접 쓰는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보다 손글씨 메모가 뇌 자극에 더 효과적이며 작성하고 확인하고 버리는 반복 자체가 기억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간 캘린더입니다. 일정표를 벽에 붙여두고 매일 하나씩 줄을 그으며 체크하는 방식은 기억의 틀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챙길 약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억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알람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시계에 알람을 설정하면 약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전화를 걸어야 하는 시간 등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자주 쓰면 외부의 알림을 통해 뇌가 반복적으로 시간을 인식하게 되고 생활 리듬이 일정해지면서 기억도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사진 앨범입니다. 최근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1분이라도 보고 이름이나 장소를 떠올려보는 활동은 장기 기억 자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진은 시각과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을 불러오는 훈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퍼즐과 보드게임입니다.
낱말 퍼즐 숫자 맞추기 짧은 퀴즈 같은 도구들은 규칙적인 뇌 활동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바둑이나 오목장기와 같은 전통 게임은 손과 머리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추천됩니다. 이 5가지 도구는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일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양하게 해보되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뇌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자극으로 유지되는 능력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은 진단을 받고 생활을 바꾸고 실제로 좋아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여성 어 씨는 몇 달 전부터 자꾸 약 먹는 걸 깜빡하고 마트에 가서 사야 할 걸 기억 못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했지만 딸의 권유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직후에는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고 이제 나도 치매가 오는 건가 하는 걱정에 며칠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관리하면 나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어 씨는 아침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날짜 말하기, 어제 일 회상하기, 이 3가지를 매일 했고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주간 일정을 손으로 직접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딸과 통화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훨씬 기억이 또렷해지고 일상 리듬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고 일부 인지 항목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 씨는 진단을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어 씨는 매일 아침 손글씨로 감정 일기를 쓰고 사진 앨범을 보며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단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꾸준한 생활 변화만으로도 기억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서 기억을 돕는 디지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버 세대에게도 스마트폰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정 알람 기능은 약 복용 시간, 생일 기념일, 병원 예약 날짜 등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 도와줍니다. 카카오톡 캘린더나 기본 캘린더 앱에 일정만 입력해두면 정해진 시간에 소리와 진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2번째는 음성 메모 기능입니다. 생각이 났을 때 바로 말로 녹음하면 잊지 않고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전 해야 할 일, 장볼 목록, 전화할 사람 이름을 말로 남기는 습관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3번째는 사진 활용입니다. 약 이름, 물건 위치, 오늘 먹은 음식, 사람 얼굴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매일 한 번씩 갤러리를 보면서 스스로 떠올리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각 기억과 감정 기억을 동시에 자극하는 디지털 방법입니다. 4번째는 키오스크 훈련 앱입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병원에서 키오스크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시니어 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눌러보며 메뉴 고르기, 결제하기를 연습하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도 줄고 뇌 자극 효과도 큽니다. 5번째는 기억놀이 앱입니다. 낱말 퍼즐 숫자, 게임, 음악 맞추기 게임 등 실버 세대용 뇌 훈련 앱이 많이 출시되어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기억을 기록하고 꺼내 쓰는 외장 기억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부하지 않고 활용하려는 태도입니다. 한 가지 기능만 익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복잡한 도구가 아니라 기억을 지켜주는 손안의 비서입니다. 기억력은 반복 훈련도 중요하지만 자극을 꾸준히 주는 도구가 있으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억력 훈련 도구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장입니다. 종이에 직접 쓰는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보다 손글씨 메모가 뇌 자극에 더 효과적이며 작성하고 확인하고 버리는 반복 자체가 기억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간 캘린더입니다. 일정표를 벽에 붙여두고 매일 하나씩 줄을 그으며 체크하는 방식은 기억의 틀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챙길 약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억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알람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시계에 알람을 설정하면 약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전화를 걸어야 하는 시간 등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자주 쓰면 외부의 알림을 통해 뇌가 반복적으로 시간을 인식하게 되고 생활 리듬이 일정해지면서 기억도 안정됩니다. 네 번째는 사진 앨범입니다. 최근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1분이라도 보고 이름이나 장소를 떠올려 보는 활동은 장기 기억 자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진은 시각과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을 불러오는 훈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퍼즐과 보드게임입니다. 낱말 퍼즐, 숫자 맞추기, 짧은 퀴즈 같은 도구들은 규칙적인 뇌 활동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바둑이나 오목장기와 같은 전통 게임은 손과 머리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추천됩니다. 이 5가지 도구는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일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양하게 해보되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뇌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자극으로 유지되는 능력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은 진단을 받고 생활을 바꾸고 실제로 좋아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여성 어 씨는 몇 달 전부터 자꾸 약 먹는 걸 깜빡하고 마트에 가서 사야 할 걸 기억 못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했지만 딸의 권유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직후에는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고 이제 나도 치매가 오는 건가 하는 걱정에 며칠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관리하면 나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어 씨는 아침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날짜 말하기, 어제 일 회상하기, 이 3가지를 매일 했고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주간 일정을 손으로 직접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딸과 통화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훨씬 기억이 또렷해지고 일상 리듬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고 일부 인지 항목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 씨는 진단을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어 씨는 매일 아침 손글씨로 감정 일기를 쓰고 사진 앨범을 보며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단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꾸준한 생활 변화만으로도 기억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서 기억을 돕는 디지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버 세대에게도 스마트폰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정 알람 기능은 약 복용 시간, 생일 기념일, 병원 예약 날짜 등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 도와줍니다. 카카오톡 캘린더나 기본 캘린더 앱에 일정만 입력해두면 정해진 시간에 소리와 진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음성 메모 기능입니다. 생각이 났을 때 바로 말로 녹음하면 잊지 않고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전 해야 할 일, 장볼 목록, 전화할 사람 이름을 말로 남기는 습관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사진 활용입니다.
약 이름, 물건 위치, 오늘 먹은 음식, 사람 얼굴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매일 한 번씩 갤러리를 보면서 스스로 떠올리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각 기억과 감정 기억을 동시에 자극하는 디지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키오스크 훈련 앱입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병원에서 키오스크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시니어 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눌러보며 메뉴 고르기 결제하기를 연습하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도 줄고 뇌 자극 효과도 큽니다. 다섯 번째는 기억놀이 앱입니다. 낱말 퍼즐 숫자, 게임 음악 맞추기 게임 등 실버 세대용 뇌 훈련 앱이 많이 출시되어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기억을 기록하고 꺼내 쓰는 외장 기억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부하지 않고 활용하려는 태도입니다. 한 가지 기능만 익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복잡한 도구가 아니라 기억을 지켜주는 손안의 비서입니다. 치매와 우울증은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가벼운 치매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치료 방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치매는 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은 감정과 사고가 함께 저하되며 의욕이 줄어들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물건을 놓고 있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날짜를 혼동하는 등 기억과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우울증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며 말수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스스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잘 자각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적절한 치료나 환경 변화로 회복되는 반면 치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둘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초기에도 우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자꾸 깜빡하고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할 때 치매보다 우울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기억력 검사가 아니라 기분과 감정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지 훈련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감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 짓기 전에 최근의 생활 변화, 감정 상태, 스트레스 유무 등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와 우울증은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한쪽만 치료하면 나머지 증상이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기억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실버 세대는 스트레스가 기억력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의 해마라는 기억 담당 부위가 약해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고 집중이 어려워지며 감정 기복이 커지고 불면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치매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뇌세포 간 연결이 끊기고 우울감과 함께 인지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리듬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등 하루의 기본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억누르면 오히려 몸과 뇌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각 자극입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물로 손 씻기, 향이 좋은 차 마시기 같은 작은 감각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웃음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가볍게 웃어보는 연습만으로도 뇌는 긍정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억력에 좋은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뇌 활성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불안감과 긴장도가 감소하고 기분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이고 다루는 건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만으로도 뇌는 덜 피로하고 기억은 더 잘 유지됩니다. 기억이 약해지는 원인을 꼭 기억 자체에서만 찾지 마시고 감정과 긴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뇌에 주는 자극은 매우 강력합니다. 치매 예방에서도 사회적 활동 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모임입니다. 주 1회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상대 반응을 보고 기억을 떠올리는 모든 과정이 뇌 전체를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글쓰기, 합창,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바둑, 뜨개질 같은 활동은 손과 눈과 머리를 동시에 쓰게 하면서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함께 하는 활동일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 활동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도우며 책임을 갖고 움직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삶의 의욕이 생기며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지역사회 봉사단 활동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배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글쓰기, 수업 참여, 그림이나 사진 강좌 등 배움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자극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사람을 피로하게 하기보다 뇌를 활짝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굳어지고 감정은 무뎌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치매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걸고 관심을 주고 같이 걸어주는 것. 그 단순한 활동이 뇌에 가장 강한 자극이 됩니다.